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부등식 두 번째 시간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등식의 정의, 그리고 1차 부등식의 정의,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자, 중요한 거 무엇이었는지 공부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부등식 위에다가 오늘은 연립부등식을 더 씌워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방정식을 배웠고 연립방정식을 배웠어요. 연립방정식이 무엇인지도 정의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연립 1차 부등식의 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1차 부등식 2개 이상을 한 쌍으로 묶어주는 것을 우리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 차수가 일단 1차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등식 2개 이상을 한 쌍으로 묶어주는 거. 그러면 자, 1차식의 모양 정리해서 2항에서 정리를 다 했을 때 1차식이 0보다 뭐 어떻다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이 되면 우리가 그걸 1차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러한 부등식이 있고요. 그리고 cx 더하기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의 부등식이 있을 때 그 1차 부등식 2개를 묶어서 한 쌍으로 해주는 것을 우리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해주면 안 되고 ax 더하기 b가 반드시 x에 대해서 지금 1차인 부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인 a가 x의 개수인 c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런 걸 묶어가지고 연립 1차 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 연립 1차 부등식에서도 해 또는 해집합을 표현할 수 있죠. 자 해라는 것은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하고 그것을 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 해집합. 그리고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해집합을 구하는 걸로 그렇게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연립부등식 한 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4가 2항이 되면서 x의 개수인 2로 나눠주면 양수를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자 3을 2항 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얘네 해를 구하라. 그러면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미지수의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해를 구해주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별로 생각 안 하고 마이너스 3, 2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상 2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x 범위를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거는 범위로 지금 2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의 해를 할 때는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x가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건가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범위가.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서 해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네를 해집합으로 하라 그러면 반드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x가 2보다 큰 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부등식 공부할 때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수가 되는 거랑 해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연립부등식에서도 그러니까 하나 연립부등식이 있을 때 해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해가 없게 되는 조건, 그리고 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그 조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졌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해가 반드시 존재하도록 하는 조건, 그리고 해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 연립부등식 문제를 할 때는 선생님이 아까 수직선을 이용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직선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면 돼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현재는 대소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a를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문제에서 a나 b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x가 b보다 작다를 그려줘야 되는데 해가 존재하도록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 지금. 그럼 수직선상에서 공통인 부분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B의 위치는 A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나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나요? 그걸 생각해서 B의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해가 존재할 거면 B의 위치는 당연히 A보다 큰 쪽에 있어야 B보다 작아서 공통인 부분이 생기죠. B가 A보다 작은 쪽에 있어 버리면 B보다 작다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죠. 공통인 부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B가 A보다 큰 쪽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될 때 공통인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네요. 지금 B가 A보다 반드시 큰 쪽에 있으면 된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B가 그러면 점점 A 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B하고 A하고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B하고 A하고 똑같다면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공통인 해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다, 그럼 공통인 해는 생기지 않죠. 여기는 A가 포함이지만 여기에는 A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A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B가 A보다는 조금이라도 큰 쪽에 있어야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해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도 역시 수직선을 그려주면 돼요.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A 먼저, 자,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고, 공집합이 되는 거는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같이 했네요. 공집합이 될 건 B가 반드시 A보다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에 나와야 되죠. B가 이렇게 돼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공통인 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B가 A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B가 A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A가 B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까처럼 이 A하고 B하고 같아지는 경우 꼭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다, 공통인 해가 생기지 않아요. 해집합이 공집합이 되니까 두 개가 같아도 공통인 해는 생기지 않아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수직선을 통해서 위치 확인하시고, 그리고 같아지는 경우에 해를 갖는지 갖지 않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 중에서 자, 요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 연립부등식이 있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그걸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러한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풀어내면 되냐면, 앞에서 부등식 성질할 때 잠깐 요 비슷한 모양 나왔는데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자, 요렇게 해서 앞에서 두 개 그리고 뒤에서 두 개 이렇게 부등식을 해서 한 쌍으로 묶어가지고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앞에서 연립방정식에서는 A는 B는 C 모양이 있었어요. 자, 이런 모양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어떻게 했죠? A는 B, B는 C 이렇게 풀었나요? 자,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C를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때에는 A는 C, B는 C 이렇게 묶어서 하거나, 뭐 B가 제일 간단할 때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거나, 또 A는 C, A는 B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해서 셋 중에서 제일 편한 방법이 뭔지 간단한 걸 찾아가지고 풀면 되는데, 연립부등식은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두 개 가지고만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냥 외우면 이게 금방 잊어버려요. 자, A가 B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등식을 풀어내면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동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러한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A가 B보다 작다,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B와 C의 대소를 우리가 알 수 없죠.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B, C는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는 얘하고 동치가 될 수 없어서 이런 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바꿔도 당연히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낼 때는 앞에 거 둘, 뒤에 거 둘 이렇게 묶어서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연립부등식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할 조건, 해가 없을 조건, 그리고 정수해가 3개의 조건. 자, 해가 존재하는 것과 해가 없는 거 아까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했고, 정수해가 3개의 조건, 정수해의 개수에 대한 거는 아까는 다뤄보지 않았는데 이거 역시 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있는 부등식을 간단히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부등식 첫 번째 거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등식, 자,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할 수 있죠. 부등식의 성질에서. 그럼 여기가 3a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x가 3a 마이너스 8 이항됐고요.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눠주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1번 부등식 구했고요. 다음에 자, 두 번째 부등식 요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건 조금 더 간단하네. 미지수가 없거든. 바로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3x.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 이항시켜주면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 걸 풀었더니 두 번째 거는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x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8 이상이다. 그리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자, 해가 존재할 조건, 해가 없을 조건, 정수해를 3개를 가질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수직선에 나타내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의 위치는 a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을 먼저 그려주는 것보다는 2를 먼저 그려서 해주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x가 첫 번째 거 해가 존재할 조건.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숙달이 되면 수직선을 그리지 않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수직선을 꼭 그려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x가 2보다 작다. 자,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됐고요. x가 2보다 작다. 이의 위치를 이쪽에다 해볼까요? 자,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려질 수 있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8보다 크거나 같은데 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위치는 2보다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요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공통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자, 위치 이제 정확하게 찾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계속 이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다가 같아지는 경우까지 꼭 하라 그랬죠. 같아지는 경우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2가 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다, 공통해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나요? 생기지 않죠.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 공통이 안 생기니까 아무리 가까이 와도 되지만 같아지는 경우는 안 되죠. 해가 존재할 거면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만 구해주면 됩니다. a 범위 구해주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니까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해가 존재할 조건 a가 2보다 크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역시 수직선에 확인해주면 되겠고, 첫 번째 해가 존재하는 거 찾았으니까 두 번째 건 금방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을 조건 없다 이렇게 쓸까요? 자, 수직선을 그려주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x 2보다 작다. 해가 없을 거면 요번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의 위치가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죠. 큰 쪽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공통해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가까워져서 얘가 2가 돼도 2보다 작다, 마이너스 3a 더하기 8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 공통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2보다 크거나 같아도 해는 생기지 않죠. 여기에서 2보다 작을 때 해가 생기는 거였으니까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당연히 없게 되는 거죠. 서로 두 개가 서로 여집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요 두 답이 어떤 관계가 나오는지까지 눈치챌 수 있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서로 여집합의 관계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정수해가 3개가 되는 조건 그랬어요. 정수해가 3개가 되는 조건. 자, 바짝 긴장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정수해가 3개가 된다 그랬어요. 자, 수직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가 2보다 작다.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일단 2보다 작은 쪽에 나와야 되는데 정수해가 3개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2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1이 들어가줘야 되고 0이 들어가줘야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수해가 3개가 꼭 들어가줘야 되죠. 이거 3개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나와야 정수해가 3개가 들어가는데 계속 작은 쪽으로 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2까지 포함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 포함되고 마이너스 2는 절대로 포함되면 안 되니까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정수해가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2는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수해가 3개가 들어가도록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해가 존재하는 것과 없는 거에는 크다, 작다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여기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 연속인 두 정수 사이에 들어가도록 정확한, 보다 구체적인 위치를 찾아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들어가 주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네를 계속 이동을 시켜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것도 확인 꼭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러분이 보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갖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x가 마이너스 3a 더하기 8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x는 2보다 작다요. 그러면 얘를 계속 이동을 시켜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2가 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까지 포함되니까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왔다 갔다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이너스 2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더하기 8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 마이너스 1 이하이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 확인하시고 자, 여기 이제 부등식 풀어주면 되죠. 8을 똑같이 빼주면 양쪽에 똑같이 8을 빼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똑같이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작은 거부터 써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3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분의 1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 것과 없는 거, 정수해가 몇 개인 거는 해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 위치 정확하게 찾으시고 등호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마지막까지 확인 작업 꼭 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해집합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부등식을 단순하게 풀어내는 건 잘 하는데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실수들을 많이 해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 A집합, B집합이 있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 풀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A집합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풀어주면 얘네 부등식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x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거 A집합 이제 쓸 때는 조건제시법으로 써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A집합 되고요. 그 다음에 B집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B를 풀어줬더니 B를 풀어주면 이렇게 이항시켜서 2x가 7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B집합을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자, A, B를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B의 여집합을 물었죠. B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거. 여기에서 자,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의 여집합은 뭐죠?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의 여집합은 작다? 작거나 같다? 자,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해요. 크거나 같다, 같다는 것까지 B에 포함이니까 그거의 여집합은 당연히 작다인 거죠. 그러니까 작다의 여집합은 크다가 아니고 작다의 여집합 찾을 때 크다라고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작다의 여집합은 작지 않다잖아요.
작지 않다는 건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여집합은 작다, 작다 여집합은 크거나 같다. 자, 요 정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수직선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요거 보고 바로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수직선으로. 자, 아직은 수직선으로. x가 3분의 1보다 크다, x가 2분의 7보다 작다. 자, 요거의 해집합은 어디? 쇼숑 여기. 자, 그러면 해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합으로 쓰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러면 x의 범위는 3분의 1 초과 2분의 7 미만, 이렇게 해서 조건제시법 x가 이렇게 된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요런 기호가 있을 때 요 기호는 이 안에 있는, 요 기호 안에 있는 A를 반올림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나타내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이 기호를 썼더니 3초가 6 미만이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A를, 요 안에 들어있는 거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내 주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3.7이 있다면 요걸 반올림하면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해볼까? 자, 2.2가 있다면 요걸 반올림을 해주면 2가 되는, 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기호인데, 여기에서 그 기호를 썼더니 3초가 6 미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호를 씌워주면 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수가 들어있건 간에 정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라는 거예요. 얘가, 이 값이.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4분의 x-1, 얘 값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 또는 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호를 썼을 때 3과 6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4가 되거나 5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 기호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반올림했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 4가 되도록 하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4가 될 거면 이런 3.7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4.3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5가 될 거면 4.5 이상부터 어디까지? 5.5 미만까지 들어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4가 돼도 되고 5가 돼도 되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해서 두 개를 풀 수도 있겠는데, 한 개로 풀어내면 더 좋겠어요. 4분의 x-1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4가 되거나 5가 될 거면 3.5 이상이고 5.5 미만이 되면 요 사이에 있는 수들을 전부 다 요 기호를 씌워주면 4가 되거나 5가 되잖아요. 그 의미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부등식 간단하게 풀어내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 기호를 쓰고 있으면 무조건 정수값이 돼야 돼요.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4 또는 5, 얘를 반올림을 해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반올림을 해서 4가 되거나 5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3.5 이상, 5.5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똑같이 양변에다가 1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4를 더해주면 되니까 x의 범위는 18 이상, 26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부등식 중에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였죠? 절대값이 뭔가요, 여러분? 절대값은 부호를 뗀 수,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절대값이 모든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룰 수 있고, 모든 단원에서 예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원에서. 그래서 절대값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 수직선에서의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원점보다 큰 쪽에 있는지 작은 쪽에 있는지 이걸 꼭 나눠가지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거리는 x가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거리는 0에서 x를 빼줘야지 그게 거리가 되죠.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확인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절대값 부등식은 어떤 게 있냐면 a가 0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면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x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거리를 통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여주면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다는 거예요. 원점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은 거니까 자, 원점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더 작을 거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a가 되는 건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a가 양수니까. 그러면 여기 거리가 a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요 사이에 x가 들어있으면 그렇게 되면 거리는 x가 반드시 여기 사이에 있으면 a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절대값 나눠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는 그대로 x가 되죠. 그래서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자, 구간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절대값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a보다 작은 것만을 해로 하겠다는 거예요. a보다 작은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이미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꼭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수직선 그려주면 수직선 여기다 그려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되는 거 아니고 여기 부분만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은 것만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0 이상이고 x가 a보다 작은 부분이 해가 되는 거.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에서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보다 큰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수직선 그려서 0보다 작은 거 중에서 마이너스 a보다 큰 거 취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또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여기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범위를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해가 0 이상 a 미만 마이너스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해와 여기에서 나오는 해를 두 개를 합집합을 시켜줘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0보다 작은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했으니까 두 개를 했을 때 합집합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결국 절대값 x가 a보다 작은 것을 풀어내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그때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라는 거. 거리가 a보다 크다는 거니까 원점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때 더 크게 나오는 건 더 멀리 있다는 거.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아까처럼 찬찬히 절대값 나와 있으면 구간 범위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는 그대로 x가 되니까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됐고요. 수직선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a보다 큰 것만 해줘야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x가 a보다 크다. 자, 여기서 여기를 풀어주면 이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 바뀌었고요. 수직선 그려주면 x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것 중에서 마이너스 a보다 또 더 작다. 마이너스 a보다도 작다. 그러면 여기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니까 1번과 2번에
합집합이 해가 된다 그랬죠? 1번과 2번에서 결국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작거나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우리 절대값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x 더하기 b의 절대값이 4 이하일 때 얘네 해가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가 되도록 하는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배웠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절대값을 열심히 공부하면 또 학생들이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요. 절대값 나와 있으면 부호 확인하라 그랬더니 ax 더하기 b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막 그거 확인해 갖고 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고요. 앞에서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의 해가 어떻게 됐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해는 마이너스 a 하고 a 사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해주면 돼요.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ax 더하기 b의 범위가 마이너스 4와 4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 이거 등호 있는 건 안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 정도도 응용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거리가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4 이하인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a와 b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해가 나와 있으니까 a, b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A, B, C 이런 모양의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학생들 많은데요. 그거보다 이거는 1차식을 정리하는 그 방법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1차식 정리하는 걸로 그냥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등식을 다 이렇게 2개씩 나눠서 하는 것보단 1차식 하나씩 정리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B를 똑같이 이항시켜주면 AX 그리고 B를 이항시켜주면 4-B 그리고 여기에서 x의 개수인 a를 나눠주면 a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이렇게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a분의 4 마이너스 b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나눴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a를 나눴습니다. a를 나눴다면 부등호 방향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도 안 하고 a가 여기 양수인데 플러스 a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걸로 하지 마시고 단 하고 여기에서 단서를 줬잖아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줬어요. a가 0보다 작다고 줬고 a를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부터 요거 써주는 게 더 좋으니까 한 번만 바꿔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것의 해가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라고 될 거면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리고 요 값은 얼마?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그럼 결국은 연립방정식 풀이가 되네. 자, a분의 4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그리고 a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6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다가 더 계속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a를 곱해주면 이거는 등식이기 때문에 뭐를 바꾼다 염려하지 않고 0이 아니니까 여기 양변에 똑같은 양수, 음수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똑같이 양변에 또 6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6a 이렇게 되죠. 그냥 바로 풀어버릴게요. a 굳이 넘기지 않고 해도 되겠어서 바로 풀어주면 똑같이 여기 식을 빼주면 되네요. 뺐더니 8이 되고 마이너스 8a가 돼서 오호 a 나왔어요. a는 마이너스 1 조건이 0보다 작다는 것까지 맞아요. 그죠? a를 풀었는데 뭐 2가 나와버렸다. 그럼 안 되겠죠. a가 음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단서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꼭 하시고 그러면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슈슝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 계산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절대값 a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에 정수해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아까 우리 연립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 3개인 거 했는데 그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해서 절대값하고 같이 응용시켜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일단 절대값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공식 응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적용을 하는 거죠.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를 2보다 크다를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a부터 x는 a까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풀었을 때 정수해 확인할 거면 수직선 꼭 그려주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자, 수직선을 그렸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선 나오고요. a보다 x가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 이렇게 되는데 얘네 위치가 일단은 정수해가 생길 거면 공통부분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하고 a의 위치가 마이너스 2하고 2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주면 되겠고 어디에 있을지 그걸 생각해 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해는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2까지 2부터 a까지 이렇게 되는데 정수해가 4개가 나와야 되고 얘는 지금 서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해가 4개가 나올 거면 이쪽에서 공통적인 정수해가 2개 그리고 이쪽에서 정수해가 2개 이렇게 나와주면 되죠. 그럼 위치 확인해 볼게요. 2는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정수해가 3하고 4하고 2개 들어가야 되죠. 그럼 4하고 5 사이에 이렇게 a가 들어있으면 되겠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사이에 마이너스 a가 들어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위치는 정확하게 찾았어요. 지금 4부터 a가 5 사이에 그리고 이쪽에선 마이너스 5부터 a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돼요. 자 왔다 갔다 하다가 등호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경우 확인해 보라 그랬죠. a가 왔다 갔다 하다가 4에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가 4가 돼버리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4보다 작거나 같다. 3과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4까지 포함되죠. 그러면 a는 4에 있어도 되고 5는 안 되는 거고 가까이 가서 4 이상 5 미만.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가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계속 이쪽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3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5까지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4까지는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뭐야? 여기도 A고 여기도 A야. 여기는 마이너스 A죠. 그대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 똑같이 곱해가지고 정리해 줄게요. 작은 거를 먼저 써줍시다. 그러면 4부터 A가 5까지 해서 결국은 같은 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절대값 문제 나와 있을 때 해를 각각을 공식 적용해서 수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정수해가 4개가 될 거면 한쪽에 2개씩 나오도록 해 개수에 대한 거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습 문제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